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핵물리학을 공부했고, 지난 15년간 뉴욕타임스와 계약을 맺고, 국제 에너지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의 목격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였죠. 한국과 미국이 우라늄 재처리 협정을 맺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비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죠.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미국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어. 분명히 쇼야.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은 빠른 나라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우리 서방 세계가 쥐고 있다고요. 저는 오만했어요. 인정합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담담했어요. 긴장한 기색도 없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한 소듐 냉각형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일본 기자들은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이나 프랑스의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나요? 한국과학기술부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10년 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이름이 하나 떠올랐어요. KRX-247.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지하 연구시설이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거의 9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소듐 냉각형 재처리 시설이 보였어요. 고온에서 염화물을 분리하는 장면,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 수백 번의 실패와 재시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미국도 프랑스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해냈다는 겁니까?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고 누군가는 칠판 앞에서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용접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영상의 한순간이 담겼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됐어요. 사람들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혼자서.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한 노과학자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스터 앤더슨, 문 좀 여시죠. 미국식 억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노트북과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2층이었죠.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저를 쫓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전동차가 막 도착했고 저는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한국인 과학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박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2시간 후에 카페는 조용했어요. 구석 자리에 김준호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회의장에서 주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박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예요. KRX 프로젝트. 우리 연구원의 최고 기밀이었는데 왜 이런 걸 숨겼습니까?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준비가 끝나길 기다린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 알면 방해했을 거예요. 우린 그냥 혼자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앤더슨 씨, 우린 항상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린 실력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요.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릴 언제까지 애들 취급할 건가요? 우린 이미 어른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한. 지금 누가 절 쫓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 파일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 숨어야 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한강변에 작은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시죠. 우리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고요했죠. 작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연구소 같았어요. 여긴 은퇴한 과학자 몇 분이 쓰는 곳이에요. 요즘엔 거의 안 오시니까 안전할 겁니다. 박사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앤더슨 씨, 그 영상 보고 뭘 느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왜죠? 제가 한국을 무시했거든요.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박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다시 봤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칠판 앞에서 방정식을 풀고 있었어요. 백발의 노 교수가 실험 장비를 직접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의하는 장면이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미국도 프랑스도 못한 걸 우리가. 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냐고? 해야 하니까 가능한 거야. 우린 선택지가 없어. 에너지 없이는 나라가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 싸웠던 겁니다. 당당한 생존. 그리고 그 생존의 싸움이 결국 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거죠. 다음 날 아침 박사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커피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박사는 김밥을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기자니까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박사는 웃었습니다. 곤란? 우린 이미 준비됐어요.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앤더슨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영상이 흘러나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USB를 떨어뜨렸을 거예요. 당신 같은 외국 기자가 주울 수 있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존심이에요. 우린 10년 넘게 숨어서 일했어요. 예산 없다고, 위험하다고 온갖 소리 들으면서. 하지만 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당신이 알려주길 바랐어요. 외국 기자가, 그것도 의심 많은 서양 기자가 인정해줘야 진짜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목숨 걸고 10년 넘게 매달려서. 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피난 가셨대요. 부산까지 걸어서. 그때 미군이 주는 빵을 먹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고마웠지만 부끄러웠다고. 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됐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끄러움 느끼지 않길 바랐어요. 이해합니다.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써주세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밤에 차가 왔어요. 박사가 직접 운전했죠. 공항 가는 길에 한 곳만 들를게요. 차는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박사는 다리 중간쯤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보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박사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이 강이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요? 전쟁도 봤고, 가난도 봤고, 부도 봤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죠. 앤더슨 씨, 한국은 기적 같은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했어요. 폐허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만들었죠.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이 이 이야기를 써주면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쓰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잊지 마세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강한 나라요. 조용하지만 강한. 그리고 자존심 있는 나라. 박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새벽 햇살을 받은 도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마저 썼어요. 아니,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쓰는 편지. 캐나다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SNS에, 그리고 몇몇 독립 언론에 보냈어요. 하지만 퍼졌습니다. 빠르게. 사람들이 공유했고 번역됐고 한국어로도 옮겨졌습니다. 한국에서 반응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RX 프로젝트의 존재를 인정한 거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서 환호했어요. 태극기를 흔들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우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단해졌구나. 이제 아무한테도 안 꿀려. 당당해.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김준호 박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가 뉴스 보고 우셨대요. 평생 처음으로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도하는 나라가 됐죠. 1년쯤 지났을 때 초대장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행사였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또 왔네요. 네.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때요? 더 당당해 보입니다.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허리를 더 펴고 다니세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번엔 핵융합이에요. 또 10년 걸리겠네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한 고개를 넘으면 다음 고개를 오른다는 것을. 지금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강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죠. 떠들지 않지만 해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게 없어도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기술로, 문화로, 정신으로,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KRX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독립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죠. 저는 그 증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허리 굽혀 일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모든 걸 희생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세요.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줘서 작은 나라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진짜 독립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을 비웃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감동받고 갑니다. 진실을 훔치려 왔다가 진심에 도둑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과 감동을 담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제임스 앤더슨.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